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울복랑금 선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하나 둘 구입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명한 사이트에서도 이 판매 순위 1위를 보면 금과 방울복랑금, 원종복랑금 이런 품종들이 아직까지는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무리 덥다 보니까 이 달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조금은 주춤해진 상태이긴 하지만, 가을이 오면 또다시 이제 왕성한 이 구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방울복랑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볼 텐데요. 여름이 되다 보면 이 방울복랑금의 특징이 뭐냐면, 잎이 원인도 모르게 후두둑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 햇살도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과습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울복랑금의 모양에 따라서 떨어짐이 많고 적고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아주 우수한 품종의 방울복랑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도 있고 이게 적심으로 태어난 군생이기 때문에, 이 적심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올금이 나올 수 있고, 뭐 이 적심이 아니라 그래도 꽃대를 커팅하다 보면 올금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방울복랑금을 오래 키우면 어느 정도는 올금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 올금이 오기 전에 제대로 된 얼굴을 커팅을 해서 번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커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키우고 있는데, 역시나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올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생긴 얼굴을 구입을 해야지만 오랫동안 키울 수 있고 관상용으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씩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면 아랫부분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수박금처럼 이렇게, 지금은 수박금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단풍이 들지 않지만, 이 겨울이 접어들면 아주 화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제 영상에서 아마 확인하셨던 분들은 어떤 식으로 물이 드는지, 단풍이 드는지 아실 텐데요.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한번 방울복랑금에 대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랫부분은 이렇게 잎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많이 떨어지고,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잎이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올금 부분을 잘 보시면 잎이 길어지고 있고, 그 중간에 잘라진 모습이 보이시죠? 바로 때가 나와서 자른 부분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귀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올금을 키우시면 안 되고, 아랫부분에 있는 수박금을 키우셔야지만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방울복랑금을 구입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금으로 들어가 있는 품종을 구입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자구를 구입을 해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지금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과 잎 사이, 그리고 잎 표면에 줄무늬가, 녹색빛 줄무늬가 균일하게 이렇게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잎의 한 부분만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들어가 있는 품종보다는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좋은데요. 하나는 녹색이 적절하게 들어가고 하나는 올금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10,000원, 20,000원 더 주더라도 완벽한 모습, 지금 중간에 있는 가장 큰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진 방울복랑금을 구입을 해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처음 방울복랑금을 키우시는 분들은 중간 정도, 지금 5번째에서 중간 정도의 사이즈 정도는 돼야 키울 때 부담 없이 키울 수 있고요. 이 가장자리, 이렇게 약한 모습을 가진 방울복랑금을 구입하면 여름 같은 경우는 그냥 녹아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착하다 그래서 이런 작은 사이즈의 달귀보다는 중간 정도에 있는 사이즈로 구입을 해서 키우는 게 좋고요. 구입을 할 때는 줄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줄기가 약간은 너무 가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녹아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줄기가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어야 자구도 잘 나오고 녹아내릴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구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자구를 중품 이상으로 키우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강한 햇살에서만 키우면 이 부피를, 그러니까 크기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반그늘, 약간은 해가 적당하게 들어오는 이런 환경, 그러니까 반그늘에서 키우면 어느 정도 잎의 크기를 만들 수 있고 줄기 또한 너무 가늘어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중품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방울복랑금은 무지성 방울복랑금인데요. 일반 방울복랑금보다는 가격대가 아주 많이 착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얼굴과 그 다음에 방울복랑금이 섞여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 같은 경우는 방울복랑금의 그런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예쁘지 않은데 금을 키우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는데, 가끔은 좋은 얼굴이 나오는데, 지금 현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어떤 경우는 녹이 적절하게 배분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그냥 일반 품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는 잎이 이렇게 변이가 오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무지를 구입을 할 때는 이런 거를 적절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키우다 보면 진짜 제대로 된 얼굴이 나올 가능성이 한 30%는 되고, 나머지는 이제 약간 B급에서 A급 정도의 금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닭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중대품으로 구입할 때는 이런 무지성을 구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얼굴을 가진 그런 품종으로 구입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 나온 잎들이 다 올금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올금이 들어가 있는 품종들은 조금은 생각을 하고 나서 구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올금이 나오면 거의 떨어지는 확률과 화상을 입어서 나중에는 그 부분이 거의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절하게 금이 들어가 있는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잎이 떨어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롭게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올금으로 나오면 거의 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울복랑금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절대 올금으로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방울복랑금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아직 여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잎이 많이 떨어지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가운데 저도 이 중간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잎이 다시 나고 있는데요. 방울복랑금은 줄기만 살리면 그 떨어진 부분에 자구가 거의 완벽하게 다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름에는 줄기를 살리는 패턴으로 다이그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가을에 분갈이 한번 해주면 되는데, 분갈이 할 때 상토 비율을 좀 높여서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자구가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물을 주기보다는 약간은 지켜보는 그런 단계이고요. 물은 9월 들어서 흠뻑 주면 금세 회복되는 그런 또 착한 품종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한 2주나 3주 지나고 나서 칼슘제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뿌리가 더 빠르게 활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울복랑금 물주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월 초에 흠뻑 주시고요. 물을 워낙 좋아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분갈이를 하고 나서 뿌리를 손을 댔다 그러면 9월 둘째 주 이후부터 저면관수로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습도가 높아지면 곰팡이병이 올 가능성이 약간씩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선선한 날을 잡아가지고 살균제를 한 번 정도 쳐준다 그러면 별 무리 없게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방울복랑금은 절대 올금으로 구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올금은 이렇게 금빛이 강한 품종을 말하는 거고요. 금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적절하게 녹이 들어가 있는 금을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이 완벽한 금을 구입하면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특징을 알아가고 금에 대한 로또를 한번 맞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의 무지성 금을 구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울복랑금은 분갈이를 1년 단위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늦게 분갈이를 해줘 버리면 잎이 정말 무한대로 후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1년은 꼭 1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분갈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